자, 우선 첫 번째 코너 꽉 막힌 정치 난맥을 강력한 원펀치 한 방으로 날려드립니다. 박지원의 박지원 펀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호남 출장 가셨다가 또 얼른 올라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피곤하시겠습니다. 네, 뭐 팔자가 그런 거로 다리는 좀 괜찮으신지? 예,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만 예. 괜찮습니다. 약 한 달만 지나면은 제가 좋아하는 걷기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아, 얼른 좀 시기가 당겨지길 바라겠습니다. 수리남 저도 넷플릭스에서 예, 두 예. 번 봤어요. 네, 두 번이나 보셨어요? 네, 두 번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정원 그러니 마약 맞네요. 잡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고 아주 잘 됐어요. 예. 하정우, 황정민 잘하시더라고요. 예, 역시 뭐 문체부 장관에다가 국정원장 하셨다 보니까 이제 문화적인 콘텐츠에 국정원 얘기가 나오니까 두 번이나 보신 것 같습니다. 수리남을. 제가 우리 문화를 진흥시킨 예, 한 사람의 조력자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한류가 시작한 네.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면서 영화계에다 네. 1,500억을 지원해가지고 그때부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화 가이질하지 마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쉐리, 제세의 공동구역 이런 큰 영화들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예. 이번 정부도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문화 이런 산업에도 많이 신경을 쏘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뭐 하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제가 문체부 장관 하면서 문화예술 예산 1%를 처음으로 달성했어요. 예. 이 문화예술 국가라는 프랑스에서도 전체 예산의 0.7%밖에 문화예술 예산이 아닌데 우리가 1% 확정했는데 네. 그거로 자꾸 그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문화예술 예산을 1% 이상 네. 확보시켜가지고 문화예술은 지원만 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오늘 같은 저런 수리남도 네. 얼마나 좋아요. 오징어 게임, BTS. 제가 블랙핑크 뭐 예. 역시 뭐 지원만 하고 간섭은 하지 않기 때문에 조남이 박지원이 아니신가 싶기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해 볼게요. 그건 재미없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했고요. 오늘 오전에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 앞두고 있고요. 근데 뭐 지금 뭐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례식은 참석했는데 이 조문 청작 왜 이건 못 갔냐 논란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미국 현지에서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현지 여건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영국 왕실하고 일정을 다 조율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말이 나오는 게 아니 그것까지 감안해서 일찍 출발하지 그랬느냐. 또 애초에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은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걸어서라도 갔어야 됐다라는 얘기들요. 어떻게 좀 질책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 대통령 네 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 이걸 준비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외교관, 대통령실, 의전실 이런 것들이 총체적 문제 아니에요. 예. 지금 한일 회담만 하더라도 잘못 발표해가지고 일본한테 뒤통수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도대체 대통령실이 대통령 네 분을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이게 수해 현장에 가는데도 구두 신게 가게 하고 네. 대통령 옷에다 대통령 써붙인 옷 입히고 아니 영국은 최고의 의전 프로토콜 국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침 9시에 여기서 비행기 출발하는데 오전에 무슨 급한 행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통이 막히고 어렵다는 것은 전 세계 언론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외교부나 대통령실 의전실은 충분히 감안해서 모셨어야죠. 아니 우리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이 조문하러 가서 조문 못했는데 국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뭐 국민의힘 높은 사람들이 말 조심하라고 이런 엄포 놔요? 아니 우리 세금 가지고 지금 가신 거 아니에요? 예. 가서 조문도 못했는데 기분 안 나빠요? 그러나 예. 저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께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보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대통령 네 분 잘못이 아니에요. 대통령 실장, 외교부 장관 책임이 없는가?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해봐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직전 정부에서 이 청와대 의전을 담당했던 청와대 전 의전 비서관 탁현민 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얘기 한번 들어보고 말씀마저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고 그러면 한두 시간 일찍 출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비행기 시간을 조정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지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못했다 이거는 좀 변명으로 듣기에는 조금 거북하죠. 원래는 조문이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빈소에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상주들과 인사한 후에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육개장 먹고 예. 그리고 나서 발인까지 가까운 사이라면 발인까지도 보는 게 일종의 조문의 패키지잖아요. 영국도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형식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그 첫 번째 조문을 못하고 육개장 먹고 나서 그 발인 봤다. 어떤 유동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외교부와 의전비서관이 협의를 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서 실제로 빨리 도보로 이동해서 조문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육개장만 먹고 발인만 했다라고 비유를 했네요. 탁현민 비서관이. 아니, 저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을 저렇게 모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비서관, 행정관 50명 몰아내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지금 하루 일어나는 일은요. 예. 임기 한 130일 남은 대통령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되신 게 지금 집권한 게 130일밖에 안 됐잖아요. 예.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선 게? 매 건마다 그러잖아요. 예. 아까 또 잠깐 언급하신 그 얘기, 한일 정상회담도 우리가 가기 전부터 한일 정상회담은 하기로 돼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랑 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일본 현지 외신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가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하긴 하겠죠.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이 뭔가 껄끄럽지가 못하네요. 한일 정상회담, 예. 한일 외교는 늘 우리 정부가 좀 성급하게 발표를 하면은 일본은 뒤통수 쳐버려요. 그리고 일본 언론은 또 그렇게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엔에 가셔서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식 회담 정도나 또는 우연히 조우에서 얘기 나누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봐요. 지금 보세요. 예. 기시다 총리가 이 통일교 아베 총리 국장 문제로 지지도가 29%밖에 안 나와요. 영국이랑 비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 정상이 만난다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지지도 낮은 정상 두 분이 만나는 꼴인 거라. 그리고 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한일 간에 꼬이고 있는 게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그것도 외교부에서 성급하게 다 된 것처럼 발표하니까는 상케이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하니까 뒤통수 맞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예. 이거 우리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교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정상회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조우 정도가 될 것이다.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그리고 정상회담이 되는 게 아니고 약식 회담 정도 되지 않을까. 한 20분, 예. 30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라도 한일 정상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잠깐 만나더라도 그렇죠. 단독 회담으로 지금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하고 예. 기시다 총리하고 회담하려고 해도 늘 그 문제가 안 됐잖아요. 예. 저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예. 국정원장 할 때 이례적으로 제가 일본 가서 2번 스가 총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한 거예요.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했고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막후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셨죠. 일본에서 좀 알아줘요. 예. 그렇지만은
막무가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굉장히 어려운 회담인데 네. 저는 외교부에서 그렇게 발표해서 야 이번에는 진짜 완전하게 조율해서 잘 되나 했더니 딱 생각했던 대로 뒤통수 맞아버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예. 일본에서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협력 과정과 물밑 작업을 많이 해보신 원장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번씩 뒤통칠 때가 있는데.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예. 총리 관저로 가는 거예요. 관저가 집무실입니다. 네네. 사는 곳이고 관저인데 총리 관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국정원 정보기관장은 뒷문으로 가서 뒷문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례적으로 정문으로 가서 거기를 들어가면은 기자실을 지나게 돼요. 예. 기자실에 가서 하게 하고 또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서 기자들한테 한마디 하고 가라 가더라고요. 네네. 조율해서 간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때려버리더라고요. 어떻게 국정원장이 기자들이 빤히 있는 총리 관저에 정문으로 들어와서 또 정문으로 나가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가느냐. 네.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 청와대 만약에 당신들이 온다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안내하는 대로 들어가고 나가야지. 그렇죠. 뒷문으로 들어가고 뒷문으로 들어오고 뒷문으로 나가라 했으면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일본 언론들이 좀 유난히 스타일이 좀 그러네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대통령께서 저렇게 번번이 국민들한테 비난받지 않을 일을 밑에 참모들. 참모들이 예. 실무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얻어 터지는 것은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뭐 건방지게 그 말하지 마라, 뭐 금도를 넘지 마라. 아니 우리 세금 가지고 안 갔으면 안 하죠. 예. 스바라시님, 한국에 인재가 이리도 없나라고 하시고 지도자는 말만 하지 실천은 아랫사람이 다 하는데 손발이 부실하다라는 의견도 같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 순방 전에 진행했던 그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특히 북한 문제 관련 내용을 두고 원장님께서 다른 인터뷰 통해서 윤 대통령이 안보 장사를 한다고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9.19 예. 남북 군사합의 4주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회 한반도 포럼에 예. 축사를 보냈어요. 어제였죠. 네. 예, 그러면서 네. 그 내용이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서로 준수돼야 된다. 예, 예. 지켜나가자라고 했더니 비난을 하면서 예.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뉴욕타임스 회견 때는 그러한 말씀을 안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은 정치적 쇼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비난을 했더라고요.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설사 네. 9.19 군사합의를 북한에서 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합의됐기 때문에 지켜나가자 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요구를 해야지 왜 깹니까? 그러면은 이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대북 정책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예. 박정희 7.4 공동성명, 네네. 노태우 남북 군사 합의서 이런 것도 정치 쇼입니까? 김대중 6.15 공동선언, 네. 노무현 14선언, 예예. 문재인의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 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나가야지, 준수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게 우리 한국만 지키십시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북한도 지켜라. 좋은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정치에 왜 조용히 산다 하더니 개입하느냐. 그럼 전직 대통령은 입을 봉하고 사나요? 무슨 헌법에 전직 대통령은 말하지 말라고 했나? 그런 건 나빠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여권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랑 최근에 북한에 천명한 핵 무력 법제화만 보더라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깼는데 합의를 한쪽이 깼는데 뭘 이어가라는 거냐라고 반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제가 국정원장 때 일어났고 예. 국정원장이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도 조사 중에 있어요. 네. 저는 아직도 뭐 2달, 석 달 되는데 한번 소환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됐든. 네네. 자,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김정은이 그 전에는 핵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도 핵으로 타격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뭐 참수,
기미만 있어도 우리가 먼저 핵을 발사하겠다. 이거 중대한 전언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당신들 왜 9.19 군사합의가 있는데 안 지키냐? 지켜라. 우리는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외교의 본령 아니에요? 자, 미국 보세요. 예. 미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안 제정을 하니까 우리는 적대적이지 않다. 외교로 해결하자. 예.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군사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이게 국가가 할 일이지. 합의 다 깼는데 왜 뭐 이건 아니죠. 이건 서투른 거예요. 서투른. 그리고 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네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진전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핵무력 정책법이 제정된 전에는 진전된 정책이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담대한 네. 구상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걸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깬 건 맞지만 깼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파토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전쟁하지 않은 거예요? 네. 자, 그럼 정치권 얘기도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깼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먼저 깼습니까? 북한이 위반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원래 취지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인데 현재 핵 미사일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또 핵 무력 법제화들을 공표하는 거 봤을 때는 그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미 북한은 우리와 9.19 군사 합의를 하고 많은 평화 협의를 하고 했지만 하나도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변화된 게 없습니다. 항상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의 후보 시절과 연관시켜서 엮는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두 의원분이나 합참의장에게 한마디 더 첨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저분들의 견해도 옳아요. 네네. 그렇지만은 북한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 문제는 예.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됐든 ICBM 발사도 하지 않고 핵실험도 하지 않고 4년간 모라토리움을 해줬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에 뭘 해줬냐.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뭘 도와드리려고 했다가 이 UN 제재, 미국 예.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충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모라토리움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는 미국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철도 문제 많은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DMZ에서 유엔사가 기차 못 가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예. 이런 것을 북한은 따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남북 간에는 항상 긴장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촉발의 기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미국도 그렇잖아요. 적대적이지 않다. 대화로 풀자 예. 하는데 우리나라만 저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 말씀도 맞아요. 예, 예. 맞기는 맞지만은 그러나 꼭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뭐 정진석 위원장하고 유상범 의원 간 문자 메시지가 뭐 찍힌 내용 가지고 조금 전에 뭐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이렇게 입장을 정했더라고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마치 오늘 대화인 것처럼 보도한 그 해당 기자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 신분 그 사퇴를 또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윤리위가 열릴 것 같은데 뭐 이러면 좀 많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퇴를 했다라고 변을 내렸는데 지금 이 두 분의 과거 문자 내용이지만 과거 문자 내용이 정말 별거 아닌 건가요? 이렇게 오고 간 내용들이? 별거 있죠. 네네.
얼마나 중대한 뭘 문자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한 꺼내셨는데?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네네네. 제가 일부러 이걸 가지고 예, 나왔어요. 예, 예. 뭔가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고발 사주 예, 예. 이 문제로 저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관계,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렇게 4가지를 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해버렸더라고요. 예. 지금 거기는 다 기자가 그렇게 쓰는 거지. 그럼 자기들이 문자 안 주고 받았어요? 그 왜 오늘 대화처럼 이렇게 묻지도 않고 보도했냐, 막 이런 내용인가 봐요. 기자가 그럼 아니 안 한 것을 했냐고요. 근데 그거는 왜 갖고 다니세요? 아니 오늘 딱 그게 나오길래 가서 좀 보여주고. 경찰에서도 예. 6가지인가 이게 똑같은 게 나갔어요. 네네. 경찰에서도 다 무혐의로 다 처분했더라고요. 예. 아니 그게 기자가 기사 쓴 거. 응? 이 국민의힘은 네. 모든 정치적 문제를 밤낮 검찰로 자기들 편이라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세니까 거기다 갖다 바치나? 밤낮 그 사법 처리밖에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건 나쁜 일이에요. 아니, 대화를 했고 이건 넘어갈 아니 일인데 그게 사실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유상범 의원이 왜 윤리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습니까? 잘했으면 사퇴합니까? 예,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왜 화냅니까? 네. 걸렸으니까 화내지. 예. 찍은 제가 잘못이에요? 보도한 게 잘못이에요?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서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로 입증됐잖아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대화 내용의 중심 인물인.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라고 대통령 출국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사항전인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글을 또 올렸습니다. 미사일 계속 쏘면 요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가처분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사실상 한 상태고, 또 하나가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호영 의원이 되긴 했지만 이용호 의원이 42표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이 내용들, 그다음에 어제 이 결과를 두고 야,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분당 상태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이준석 대표가 매일 미사일을 쏠 거다 했든지 지금 쏘아대면서 그러니까요. 패트리어트 뭐 이런 걸로 요격한다? 예. 그 요격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드까지 오늘 같이 중첩. 뭐 사드도 그렇고. 아무튼 요격이 됐으면 좋은데 예. 저는 해봐라. 나는 요격 안 당한다. 그 소리 같아요. 그리고 예. 사실 보면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건전한 국회의원들이 많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어제 42표 나온 거 보고. 42표. 기권이 3표 아니에요. 예, 예. 사실상 45명이 반대한 거예요. 주호영은 안 된다. 조용은 안 된다. 그건 안 저희도- 된다가 예. 뭐냐? 윤심이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국회는 우리한테 맡겨달라. 예. 그리고 윤핵관 당신들이 그렇게 설치지 마라.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집권 130일 만에 대통령의 윤심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역해버리는 것은 예. 마치 국민들이 20%대 지지를 보낸 것만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저는 좀 과장하다 가면은 사실상 이용호 의원의 승리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지금 굉장히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다. 어제 42표 플러스 기권 3표 나온 걸 보라. 그렇죠. 예.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가 누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100% 나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불과 19표 차이로 당선된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윤심만 국회가 국민의힘이 청와대 올소당이 돼서는 안 돼. 손만 들어주는 당이 아니라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라는 게요. 지역구 활동을 하니까 지역에서 민심을 가장 민감하게 듣는 거예요. 네네. 이러면 안 된다. 그 민심을 반영시킨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데요. 오늘은 뭐 외교 통일 안보 분야고 어제 그 두 얘기가 좀 많이 회자가 됩니다. 일단은 서영교 의원이 물었죠.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원 알고 있었느냐고 한덕수 총리에게. 한덕수 총리 몰랐고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가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 이 해야 될 수사 지휘 안 하고 일부러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러면 내가 이재명 대표 사건은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거든요. 우선 그 878억이나 드는 영빈관 신축 예산을 총리가 모를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그 전날부터 예. 밤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한 중대한 문제를 설사 총리가 뉴스 검색을 안 해봤다 하더라도 네. 총리 비서실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아침 신문 보고 알았을까? 예. 그건 이상해요. 네. 그렇지만 그건 나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청와대 수석들도 모르고 누군가 결정했다가 그냥 취소했으니까 그래도 취소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이 지금 시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예. 자기 대권 후보로 부각되고 있다. 좋아요. 하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장관입니다. 저도 장관 해봤어요. 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예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의문사항을 질문하는데 저런 식의 건방진 답변을 하면은 겸손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미래가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네. 김건희 여사 수사 개입하느냐 간섭하느냐 하면서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됐지. 거기다 또 이재명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해야 됩니까? 이건 건방진 것 아니에요. 뭐 별건의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하나하나 수사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하든가. 그렇게 예, 예. 겸손하게 해야지 국민한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상임위에서도 법사위에서 하는 거 보면은 질문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사태질하고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겸손해야 돼요. 예, 예. 나는 한동훈 장관이 젊고 똑똑하고 뭐 잘생기고 멋있다 이런 게 있지만은 거기다 겸손을 겸비해야 네. 미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지원의 박지원 펀치, 박지원 전 국장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라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당부를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녁 때 또 일정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